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우크라이나전 손때는 바그너 그룹, 러시아 패배의 서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수장인 에브게니 프리고진이 러시아 국방부와 계약하지 않겠다고 전격 선언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바그너 그룹과 러시아 국방부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져 이미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이러한 조짐은 이미 이전에 나왔습니다. 자신의 최대치적인 바흐무트를 러시아군에 6월 1일까지 인계하겠다고 지난달 20일에 말했기 때문이죠. 또한 최근에는 바그너 그룹과 러시아 정부군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바그너 그룹이 후방에 빠지면서 이 후방에서 바그너 그룹을 좀 시기하던 정부군과 갈등이 있다라는 거죠. 술에 취한 한 러시아 장교가 바그너 그룹의 차량에 총을 쏘고 이에 격분한 바그너 그룹이 해당 장교를 체포하면서 양측의 긴장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 바그너 그룹의 선언이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바그너 그룹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지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우크라이나전 손때는 바그너 그룹, 러시아 패배의 서막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 등은 바그너 그룹의 수장인 프리고진이 11일 바그너 그룹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푸틴의 요리사로 불리며 바그너 그룹을 만든 프리고진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용병들을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 투입해 성과를 내면서 권력의 실세로 부상했죠. 그러나 러시아 정규군과 끊임없이 갈등을 유발하며 점차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과 같은 경우는 러시아 정치의 중앙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국방부 장관과 갈등이 있으면서 이제 이게 거의 무산된 것처럼 보입니다. 프리고진의 거친 행동은 푸틴이 격전지인 바흐무트 점령에 대해 약속했던 보상을 주지 않고 있어 벌어진 행위일 수 있다라고 미국의 싱크탱크인 ISW는 분석했습니다. 그는 용병들이 동부전선 최격전지인 바흐무트에서 장시간 치열한 전투를 벌여왔지만 러시아 국방부는 보급을 거부하고 있어 심각한 병력 손실을 봤다라고 반발했죠. 러시아군 지도부가 무능하다는 원색적인 비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바그너 그룹은 지난달 바흐무트에서 부대를 철수하고 러시아 정규군의 임무를 이미 넘긴 상황이죠. 프리고진은 후방으로 용병 부대를 이동한 후에도 갈등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바그너 그룹은 지난 4일 텔레그램 채널에 한 러시아 군인을 신문하는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영상 속 장교는 자신을 제72 기동소총여단 소속인 로만 베네피틴 중령이라고 밝히면서 바그너에 대한 개인적인 적대감 때문에 술에 취해 바그너 차량에 발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은 앞서 모든 자원군이 이달 말까지 군사계약에 서명해야 한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 조치가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는 러시아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이 지시는 러시아 일각에서는 바그너 그룹을 통제하려는 뜻이 담긴 것이라고 분석을 했죠. 지금 우리가 볼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 지휘체계의 혼란 때문이라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도 그리지 않고 일단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게 완전히 망가졌죠. 지금 어떻게 보면 쇼이구 국방장관이 이렇게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발을 하고 있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것을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봐야 될 것은 러시아 패배의 서막입니다. 바그너 그룹과 러시아와 헤어진 시기가 나쁘다는 것이죠. 우크라이나는 대반격을 이달 초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대반격을 막기 위해 노바카호카 댐을 폭파해 헤르손 지역으로의 우크라이나 군 진군을 막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지뢰와 탄약 그리고 많은 다른 폭발물들이 물에 휩쓸려 우크라이나 군의 이 헤르손 지방, 특히 크림반도로 내려가는 지역의 진군을 막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우크라이나는 루안스크주 및 바흐무트 동부, 그리고 도네츠크주 남부, 그리고 자포리자주의 남부 등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진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병 중심의 바그너 그룹이 뒤로 빠지면서 전세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그너 그룹과 같은 경우는 갈아 넣어서 진군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보병 중심이에요. 포병도 아니고 보병 중심이어서 이렇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이번에 대반격에 나설 때 원래는 세계전선을 움직이면서 헤르손 지역, 자포리자, 바흐무트 이렇게 가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 이 헤르손 지역으로 가는 것은 이제 불가능. 지금 이렇게 드니프로강의 댐이 무너지면서 노바카우카 댐이 무너지면서 이 헤르손 지방의 강폭이 늘어났고 강폭이 늘어나게 되면서 도하가 어렵고 여기에 지뢰도 많이 매설되어 있고 그 전에 지뢰가 어디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됐었지만 이제 지뢰가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폭탄이 어떻게 갑자기 터지게 될지 이러한 상황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헤르손 지방으로 내려가서 크림반도를 포기하면서까지 이 내부를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막아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자포리자 지역과 바흐무트 이쪽 지역으로 지금 공격이 더욱더 거세져 가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3중 방어선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자포리자주 밑으로 내려오는 길들이 지금 많이 두터워졌습니다. 그래서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까지 지금 막으면서 3중 방어를 하고 있다. 제일 처음에는 지뢰, 그리고 여우굴 참호를 뚫고 그리고 콘크리트 장애물도 만들고 대전차, 참호, 포병지지, 포병이 제일 밑 뒤에로 해서 후방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방어진지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이 텔레그래프에서 지금 나왔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대반격을 공식한 후에 처음으로 마을 3곳을 탈환하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11일 동부 전선인 도네츠크 지역의 블라우다트데네와 네스쿠츠네를 되찾은 뒤에 축하하는 병사들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물론 탈환을 위해서 손해를 본 것도 적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최소 독일제 레오파르드2 탱크 3대, 그리고 미국의 브래들리 장갑차 8대 등 서방이 제공한 무기 상당수를 잃어버리거나 파괴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진군하는 상황이 러시아 내부를 흔들고 있습니다. 몇몇 러시아 엘리트들에 따르면 전쟁 지휘관들 간 내분, 그리고 러시아 수도의 모스크바에 대한 드론 공격, 우크라이나와 접한 러시아 서부에서 발생한 전례 없는 무장단체의 공격은 러시아 대통령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워싱턴 포스트는 지금 러시아 의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콘스탄틴 자툴린 하원 독립국가연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발언이 러시아 내에 긴장 고조를 보여준다고 해석했습니다. 최근 자툴린 제1부위원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할 때 우크라이나의 탈라치아화와 비무장화, 도네츠크주와 루안스크주의 주민 보호 등을 목표로 내세웠다며 현재 이중 결과가 나온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지적한 것이죠. 워싱턴 포스트에 앞서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도 러시아 엘리트 층 중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비관적인 분위기가 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8일 소식통들을 인용해 현지 정계와 재계 엘리트들은 전쟁의 피로감을 느끼며 종전을 희망하고 있고 낙관적인 사람들조차 성전이 아닌 무기한 휴전을 의미하는 분쟁 동결을 최선의 결과로 보기 시작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지금
바그너 그룹과 러시아와의 이 갈등의 골, 그리고 대진격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 대반격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결과가 나오고 있고, 물론 방어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공격하는 것보다 방어하는 게 훨씬 쉬운데, 이 방어선이 고착이 되면서 방어 라인이 이미 많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때문에 첨단 무기들이 더 필요하고 이것을 파괴해야 되는데, 이 진격하는 데조차도 지금 자포리자주의 3중 지금 방어선이 구축되어 있고, 그래서 많은 손해가 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러시아 내부의 내분입니다. 지금 이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우리는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현재 동결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이걸 동의를 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서 무조건 이 일을 빨리 끝내야 된다.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천연가스 원유, 그리고 지금 식량 문제까지 많이 걸려져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결국 러시아는 망하기는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게 될지, 내분까지 가게 되는지, 아니면 힘이 빠진 채로 종이 호랑이처럼 가게 되는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